보통 백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되게 약간 좀 성의 없어 보이고. 영화친구 김시선. 아직 1, 2화 소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김시선 채널 또는 우측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지난 1, 2화와는 달리 목소리가 다운된 MC 주우재.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셀렉한 걸 쭉 돌아보고 왔는데 재미가 없어. 지금부터 저번 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가득한 패션셀러 서바이벌 탑셀러 3화가 시작합니다. 첫 미션에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실력으로 이 일을 한 카일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히려 1등 안 한 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올라갈 곳이 있으니까. 그럼 올라가실 예정이에요? 당연하죠. 두 번째 미션에선 어떤 스타일링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되는 팀이죠. 곧이어 등장하는 첫 미션 1등팀 문수권 세컨. 더 단합된 모습으로 2연승을 하겠다는 의지일까요? 유니폼처럼 같은 옷을 입고 왔네요. 지금 현 상황에 견제되는 팀이 있을까요? 2위 하셨던 네 저기 카일라 팀. 네 센 언니 팀. 싸우란 말이에요. 좀 이게 과연 두 번째 미션도 두 팀의 대결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나타날까요? 자, 이번 미션은 내가 가고 싶은 페스티벌 파티 룩입니다. 오전 8시 상관없어요. 우리 놀던 대로. 파티 괜찮을 것 같아. 두 번째 미션부턴 아주 재밌는 룰이 하나 추가됐는데 바로 팀 릴레이 미션입니다. 팀원 한 명에게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번씩 돌아가면서 딱 한 가지 아이템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선택한 3개의 아이템은 무조건 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아주 골 때리는데요. 왜냐하면 컨셉만 공유한 상태에서 각자 임의대로 옷을 고른 후 모았을 때 통일된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는 멘붕이 온 거죠. 그걸 딱 받자마자 아 진짜 망했다고. 1분 지금 상의한대. 일단 우리 컨셉 정해야 돼. 하나씩만 골라오래요. 하나씩만 골라보고. 정자매 유인어프가 매우 당황한 것 같은데 다른 팀도 주어진 1분 동안 최대한 컨셉을 공유해 보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각자의 감을 믿어야죠. 그럼 파티를 가봐야 알지. 첫 번째 팀원 출발! 파티하면 사실 이 중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각자 아주 치열하게 옷들을 살펴보는데 파티 주제와 어울리는 보석 같은 옷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도 실력이죠. 와, 펄을 다 쓸어 왔네? 어? 펄을 다 쓸어 왔어. 누가 할까? 여기서 벌써 팀 간의 생각이 갈리는 느낌인데요. 첫 번째 미션에서 3위란 레터 프로무는 단호하게 펄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반해 2위였던 카일라 팀은 펄에 올인한 느낌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페스티벌 파티룩이 쉽지 않은 주제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너무 뻔해서 다른 해답을 찾기 힘든 걸까요? MC 주우재 눈에 뻔한 옷들만 가득합니다. 셀렉한 걸 쭉 돌아보고 왔는데 재미가 없어요. 가죽, 불린, 가죽. 두 번째 팀원이 출발하고 카일라 팀은 절박하게 고르지만 자, 10초 남았어요. 자, 두 번째 10분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팀원이 출발하는데 그 똑똑한 문수권 세컨 팀도 딱히 답이 없어 보입니다. 가죽 안 하기로 했잖아. 자, 릴레이 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만족들 하시나요? 예뻐. 지금 결과물에. 페스티벌 같아? 자, 각 팀들은 셀렉한 3가지 아이템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미션에 맞는 페스티벌 파티룩을 완성하면 됩니다. 이제 옷을 선택했으니 스타일링 단계로. 차라리 슬기야 이거를 이 정도 자르고 괜찮으면 너가 벗은 게 나아. 뭘 벗어요? 벗으면 힘들겠지. 뭘 벗어요? 아니 왜냐면 내가 자르기가 좀 힘들어. 이걸 벗고 자르신다고요? 왜냐면 너 목 찔릴까 봐. 하다가 보고 내 손 잘리겠다. 이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죠? 사진 촬영 단계로 들어갑니다.
카일라 팀은 웨어하우스 공간을 정말 잘 쓰는 느낌인데요.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활용합니다. 하지만 파티룩 하면 떠오르는 느낌이라 자신감과 걱정이 반반인 카일라 팀. 자신이 있음과 동시에 뻔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셋 다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반면 레터 프롬무는 밤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파티룩을 낮으로 옮기는 남다른 도전을 하는데요. 밤에 있는 그런 밤 파티 룩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낮에 하는 그런 뭐 재즈 페스티벌 같은 룩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코디를 짰었는데 상세 페이지 완성 및 업로드까지 드디어 두 번째 미션이 종료됩니다. 미션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이 기대되나요? 저는 이번에 레터 프롬문이 좀 궁금하네요. 낮에 하는 페스티벌이라. 낮에 하는 낮 페스티벌을 주제로 페스티벌 룩을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일단 그 니트 탑부터 이렇게 레드로 배색을 주고 그리고 레드 톤의 스커트를 같이 매치한 다음에 레더 백이랑 레더 웨스턴 부츠까지 매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페스티벌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역시 상세 페이지는 실망을 시키지 않네요. 역시 첫 번째 미션처럼 두 번째 미션에서도 컨셉에 어울리는 상세 페이지로 눈을 만족시키는 레터 프롬문. 이번에 일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지금 민주킴 고민 엄청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면은 느낌은 날 수 있지만 실제 고객들이 이 옷을 받아봤을 때 이거를 과연 페스티벌 파티라고 느낄 수 있을까? 주제를 조금 더 옷 안에 표현을 해주시고 고객들도 그런 주제를 느낄 수 있게 그리고 그걸 경험할 수 있게 조금 더 발전시켜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와, 역시 민주킴 심사위원이 한마디 해주네요. 이번 팀 커먼 유니크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왔을까요? 되게 펑크하고 하드한 락 페스티벌에 놀러 가서 잔뜩 놀고 마시고 취해 있는 새벽 4시를 표현을 해봤고요. 정말 핫한 아이템, 핫핑크로 이렇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아이템 선정이 모든 사람들이 페스티벌 하면 생각하는 가장 단조로운 그런 아이템들 아니었나. 3번 팀 유인어프 정자매가 이번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유인어프 팀의 프레젠테이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파티룩이라고 하기엔 좀 약한 느낌이 들죠? 그때 이번에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민주킴. 근데 이제 항상 유인어프가 제가 생각할 때요. 약점이 주제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버스킹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뭔가 버스킹처럼 되게 라이트한 공연이 있고 되게 데이트하고 싶은 느낌. 그래서 주제에 대한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것도 미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미션에서도 유인오프가 주제와는 조금 벗어난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지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 픽 없이 평가당 구매에 의존해야 해서 갈수록 생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왜지? 아마추어 티가 나는데 왜 자꾸 우리보다 위에 있고. 다음은 첫 미션에서 7위로 탈락 위기를 맞이했던 BA 불투가 4번 팀으로 나섭니다. 저희 제품명은 루나 파티 세트라고 해서 달의 여신 루나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이제 하우스 파티. 네네. 파티라고 하면 움직임도 많고 사실 파티라고 해서 꼭 춤을 추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살짝 움직일 때마다 움직여지는 이런 동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커팅 라인을 넣어봤어요. 홈파티에서 미국에서 모델분을 만났다라면 와, 저 언니 너무 섹시하고 저 스커트 뭐야? 이게 딱 포인트로 다가와요. 오, 스테파니 리 심사위원에게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앞선 팀들에 비해서 눈이 확 가긴 하네요. 일단 제 장바구니에는 담겠습니다. 과연 첫 미션의 슬픈 기억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드디어 5번 팀 카일라가 나섭니다. 제목만 봐도 렛츠 파티 셋업이거든요. 파티에서 주인공이 모두가 되고 싶으면 주목하라는 그런 스타일이고 아우터는 레오파드? 야, 저 호피 많이 못 입어. 저거 어떻게 입어. 인트로 컷이 있고 좀 어두운 색상보다는 밝은 색상이 조금 더 파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살짝 앞에는 이렇게 좀 데일리하게 했고 이렇게 뒤에 그 대신 포인트를 이렇게 줬습니다. 확실히 우리 언니들은 세네요.
스테파니 리 심사위원은 혹평을 하는데 김지혜 심사위원은 오히려 평가단의 구매욕을 자극할 거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약간 스테파니 씨는 그게 좀 아쉬웠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면에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제로 스트릿은 가위로 옷을 자르며 이번엔 뭔가를 보여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과연 어떨까요? 시사회 후에 애프터 파티를 컨셉으로 해서 드레스 코드는 블랙으로 이렇게 컨셉을 정해봤습니다. 컵코트는 저희가 이제 소매 부분을 커팅을 해서 액세서리로 컵코트가 이렇게 변한 건가요? 저희가 과감히 잘랐습니다. 소매. 펄을 어떻게든 일단 활용하려고 좀 백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백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되게 약간 좀 성의 없어 보이고. 다음으로 첫 미션 1위에 빛나는 문수권 세컨. 보통 UMF가 굉장히 유명한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걸 패러디를 해서 탑 뮤직 페스티벌 TMF 룩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룩이 근데 전체적으로 좀 평범한 느낌이 왜 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딱 좀 너무 좀 안전하게 좀 스타일링을 한 건 아닌가. 딱 파티가 떠올랐지만 동시에 다른 시도가 느껴지지 않는 문수권 세컨. 이번에도 1등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7팀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났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팀의 옷에 눈길이 갔나요? 백인의 온라인 평가단들이 선택한 순위 와 진짜 개떨린데? 공개해 주세요. 오, 카일라가 1등! 와, 진짜 이 언니들은 또 일냈다 진짜. 첫 미션에서 7위였던 비에이블트가 이번엔 2위! 그리고 보자, 와, 유인어프는 역시 잘 파네요. 그리고 첫 미션에서 1위를 했던 문수권 세컨은 이번엔 6위입니다. 자칫했다가 탈락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왜 이렇게 쫄깃하죠? 어떤 팀이라도 방심하면 탈락할 수 있는 게 바로 패션셀러 서바이버 탑셀러입니다. 이제 남은 건 각 500만 원에 해당하는 3명의 심사위원의 픽인데요. 워낙 큰 금액이라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포인트죠. 김지혜 심사위원의 원픽은? 제 원픽은 비에이블트입니다. 와, 비에이블2가 1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두고 하는 말이 있죠. 인생 역전. 심사위원 중에서도 아주 날카롭게 샐러드를 평가하는 분이시죠. 민주킴의 선택이 가장 궁금하네요. 제 원픽은 바로 비에이블2입니다. 네? 네. 와, 압도적인 1위로 올라가는 비에이블2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우스 파티라는 브랜드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컨셉을 잡아서 뭔가 잘 풀어주셨고 그리고 그런 스토리텔링도 너무나 좋았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와, 이 팀 오늘 회식해야겠는데요. 현재 순위에서 6위는 문수권 세컨, 7위는 제로 스트릿인데요. 이 원픽에 따라 탈락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과연? 마지막 원픽 광고 보고 오시죠. 제 원픽은요. 비에이블2 팀입니다. 와, 완벽한 승리입니다. 무려 2,272만 2천 원. 이 팀이 826만 2천 원인 걸 봤을 때 이보다 더 화끈한 승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쉽게도 제로 스트릿은 두 번째 미션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정말 제 옆에 있는 민지, 그다음에 슬기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은 이유가 그 전날까지 밤새고 또 제가 일 시키고 충분히 잘했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 제주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1박 2일로 2박 3일은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나이가 어리지만 그 일정에 정말 감사의 말 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좋았을 텐데. 탈락했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아니죠. 제로 스트릿의 옷들은 에이블리를 통해 많은 분들께 사랑받길 바라면서 패션셀러 서바이버 탑셀러 3화를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와, 이번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비에이블2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탑셀러에서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과연 다음 화에선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그리고 최종 우승 셀러팀은 어디일까요? 저번에 이어 오늘은 패션셀러 서바이버 탑셀러 3화를 소개했는데요. 에이블리를 통해 다양한 옷을 판매해온 셀러들이 총 상금 5억을 두고 벌이는 종합 패션 경연입니다.
이번엔 1, 2화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첫 미션에서 탈락하진 않았으나 7위를 한 비에이블2가 두 번째 미션에선 우승을 했습니다. 반면 첫 미션에서 1위를 한 문수권 세컨이 이번엔 6위를 하면서 간신히 탈락 위기에서 벗어났죠. 완전히 순위가 뒤바뀐 것인데 어떤 이유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일단 첫 미션에서 높은 가격을 지적받았던 비에이블2는 이번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가격대가 19만 8천원으로 7팀 중에서 네 번째로 저렴하죠. 그랬을까요? 39개를 판매한 비에이블2는 54개를 판매한 카일라, 44개를 판매한 유인어프 다음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유인어프 카일라 팀 역시 각각 가격대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저렴합니다.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팀이 판매 수가 많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여요. 괜히 백종원이 음식 가격을 신경 쓰겠어요? 패션계의 백종원을 뽑는 탑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첫 미션에서 심사위원들의 평을 흘리지 않고 잘 반영한 결과가 판매로 이어진 거죠. 게다가 심사위원 3명의 픽을 모두 받으면서 압도적인 1위가 됐는데요. 이는 파티라는 주제를 잘 반영한 제목에다가 달의 여신 루나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약간의 움직임으로도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까지 더해진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살짝 움직일 때마다 움직여지는 이런 동적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커팅 라인을 넣어봤어요. 반면 문수권 세컨팀은 저번에 이어 이번에도 25만 8천원이라는 7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대로 매니아를 노린 것 같은데 판매 수가 18개로 7팀 중에서 가장 적게 팔았습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 높은 가격과 공감을 얻지 못한 셀렉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3화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팀도 절대 강자가 아니라는 거죠. 과연 생존한 6팀은 4화에서 어떤 미션을 받게 될까요? 셀러들은 더 예측할 수 없는 미션을 수행하는 동시에 평가단 100인의 까다로운 선택과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픽을 받아야만 합니다. 과연 비에이블2는 이 기세로 다음 미션에서도 우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새로운 강자가 탄생하게 될까요? 패션셀러 서바이버 탑셀러 4화가 여러분의 원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션은 랜덤으로 진행이 됩니다. 남을 흉내내는 거는 아닌 거고 라이벌은 없다. 얕보는 팀들이 있었는데 그 팀들도 이젠 계속 잘하셔가지고 이를 갈았거든요. 제 원픽은요. 탑셀러. 셀러의 뜻이 뭐죠? 제일 잘 판매하는 사람인데. 탑 리폼러인가. 그러니까. 아니, 탑 스타일리스트.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